오늘 접선 테마를 잡았는데 접선 테마를 잡은 이유는 이게 중간에 그냥 극값 판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중간에 하나가 비어갖고 약간 징검다리식으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집어넣었습니다.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어려워.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접선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 상황은 쉬워요. 뭐 접선의 방정식 못 만드는 사람은 여기는 없을 텐데 그 접선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이제 이런 식이야. 봐봐.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평균 변화율을 먼저 배웁니다. 그러고 나면은 순간 변화율을 배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접선이라고 하는 걸 배워. 근데 잘 보면은 평균 변화율만 내는 문제는 3점짜리 되게 쉬워.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라 하는 것도 3점이고 순간 변화율 F'3을 구하셔도 2점 아니면 3점이야. 근데 이게 이제 합체를 하거든. 요렇게 합체를 하거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합체를 해버리면 이제 4점짜리가 되고 이제 킬러는 이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이걸 약간 세뇌를 시킬 건데 순간 변화율이 됐든 평균 변화율이 됐든 접선이 됐든 얘네가 하나라도 나오면은 접선이 나왔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강제로 떠올려야 돼. 순간 변화율 그냥 F'3이라는 표시가 나와도 그러니까 3점짜리는 해당이 안 돼요. 4점 이상의 문제에서 F'3만 나와도 여기서 접선하고 평균 변화율을 떠올려야 돼. 그래야 더 잘 보여 문제가. 지금 보니까 식을 이렇게 좀 길게 가져가는 친구들 포함해서 이제 약간 난이도 있는 것들을 이제 그림 그려지니까 이게 좀 버벅이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얘네들을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교과 과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수능에서 너희들한테 테스트하고자 하는 게 이걸로 정해져 있어 이미. 이거를 문제를 내거든 무조건. 이걸 무조건 내는데 그 이후에 생긴 문제들은 사실은 공략을 해봐야 과거형이라서 앞으로 나올 것들이 대비가 안 돼. 근데 머릿속에서 얘네가 살아있으면은 뭐 변형 문제 포함해서 기존에 나온 것까지도 그 이유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이거 조금 이따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해줄 건데 문제가 킬러 문항이 딱 나왔어. 근데 그 킬러 문항을 푸는 어쨌든 기법이나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을 수 있거든. 정말 많아. 뭐 풀이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하면 얘네들을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어쨌든 테스트하려고 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그냥 이런 부분들만 딱 봐도 문제풀이 방향이 그냥 바로 보이게 돼 있어. 그거를 오늘 좀 세뇌를 시켜줄 거야. 아직은 좀 막연해서 나도 뭐 표현하기가 애매해.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까지 계속 우리 했던 거 약간 복습을 하고 갑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쪽을 잘 풀려면은 일단 개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좀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식을 먼저 제시를 많이 해줘요. fx를 제시를 해주고 중간 정도 난이도는 식을 먼저 제시하고 마지막 제일 어려운 문제들은 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가는데 중간 문제들을 좀 빨리 풀어야 돼. 보니까 되게 더디게 풀어. 그래서 개수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 한 번만 다시 연습을 해봅시다. 자, AX의 세제곱에 개수에 대한 부호만 나오면은 개수에 대한 부호를 판정하는 거 먼저 가볼게. 자, 여기 D 여기서부터 봅니다. D 플러스 여기서 이만큼 직선으로 보이는 부분까지만 봐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 플러스 2차 함수로 보면은 여기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빼기 이렇게 하면은 3차 함수 플러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요게 부호 B는 플러스 C는 빼기 D는 플러스 요거를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부호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D가 플러스야. 여기 점이 찍혀. C가 빼기예요. 그 다음에 B가 플러스니까 여기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주고 또 A가 빼기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럼 대략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그려져요. 부호만 가지고 개수의 부호만 가지고도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언제 필요하냐면 0,0에서 접선을 만들어야 돼. 0,0에서 얘네가 인수분해가 안 되고 미분을 해도 극대극소가 안 나고 그런 상황에서 0,0에서 접선을 만들래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접선이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얘네들이 몇 개가 생기는지를 알면은 문제풀이가 더 빨라져. 이 과정을 해서 더 느려지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해서 이 계산을 막 하고 있는 그 과정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자, 3차함수가 많이 나오니까 3차함수를 가지고 들어갈게요. 자, 어쨌든 접선을 다루기 때문에 근을 다루게 되고 근 중에서도 중근을 많이 다뤄. 접선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이제 근을 뭐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감마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선에 대해서 근이 알파, 베타, 그리고 아래쪽 직선에 대해서 근이 알파, 감마 이 세 개를 더한 게 같아진다. 그래서 이제 알파를 하나 떼면은 감마라고 하는 애가 알파와 베타의 정확하게 가운데 점을 찍히게 돼요. 접점이라고 하는 애가. 그래서 이거는 접선하고 관련된 이제 식이 나왔을 때 쓰면은 진짜 빨라져. 자, 그 다음에 식을 만들 때도 이거 식 만들기는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식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개밖에 없어. 교육 과정에서 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과 그다음에 계수하고 차수, 근, 계수, 차수 요거 세 개로만 식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교육 과정상. 근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근이야. F1인 0에서 그 근. 인수라고도 하지. 그 다음에 계수는 여기 나와 있는 A, B, C, D에 대한 계수야. 계수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차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근의 가중치로 보기도 해요. 근이 하나짜리냐,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3차냐, 4차냐 뭐 그런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식을 만드는 정보를 이걸 세 개만 가지고 다루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분의 fx가 3분의 1 이런 거 나오면은 최고창의 계수하고 그 다음에 차수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교육 과정에 얘네들로 너희들을 평가해라라고 되어 있어서 얘네들로만 문제를 내요. 근데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부의 방향이 원래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서 경험을 해서 아 이거는 최고창의 계수랑 차수가 결정이 된 거야 라고 경험을 반대 방향으로 공부를 하거든. 애초에 이걸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경험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더 빨리 반응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 표현이 아닌 진짜 완전 처음 보는 표현으로 얘네들을 표현했을 때 완전히 그냥 뒤통수 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게 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럼 그때가 돼도 아무리 희한한 표현이 나와도 이거 세 개밖에 없으니 이 세 개 중에 정보가 이 세 개에 대한 정보로 모든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근이 됐든 최고창의 계수가 됐든 근의 가중치가 됐든 그런 표현들이 진짜 무궁무진해요 표현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외우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거를 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 개를 머릿속에다가 그냥 깊이 박아놓고 어떤 함수를 분석하고 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 세 개에 집중하면 보이게 돼 있어. 하여튼 희한한 표현이 진짜 많아. 그래서 외우면서 공부도 못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또 깊이 들어갈 거야. 책 한 권으로 배워요. 책 한 권으로.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값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도형에서 이미 했어 사실은.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길이에 집중하고 각에 집중하고 길이에 대한 정보를 빼내고 각에 대한 정보를 빼내다 보면은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미지수 개수까지도 좀 따져가면서 정보가 이런 정보가 나와야 돼 하는 걸로 해서 결국에는 풀어내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함수를 다루고 있어. 도형이 아니야. 근데 도형을 다루든 함수를 다루든 얘네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 문제에서 제시가 된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을 가지고 얘네 값들을 뽑아내줘야 되거든.
문제를 막 풀다 보면은 아니 그래 뭐 미지수를 이렇게 4개를 세팅해서 3차함수 만들래. 미지수가 4개 세팅해서 그럼 정보가 4개가 나와야 되거든. 미지수 개수만큼 식이 4개가 나와서 이걸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보가 이렇게 막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3개밖에 안 나왔어. 근데 그것도 모른 채로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계속 이렇게 뺑뺑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정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여기서 뽑아내는데 그거조차도 잘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엄청 많이 씁니다. 아니 4개를 찾아야 되는데 계속 3개 갖고 이렇게 헛짓을 하고 있으면 이게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풀고자 하는 그 식의 미지수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걸 풀 수가 있어. 그거를 일단 잘 못해요. 그런 값이 미적분으로 가면 하나가 더 나오지만 그런 값이 함수값, 그러니까 F값, FA값, 그 다음에 기울기값 이런 2개 정도입니다. 차원을 좀 바꾸면 라지 FA 이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값을 뽑아내는 이제 그 부분을 정보를 통해서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여기서 몇 개가 뽑혀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헤매면은 큰일 나요. 자, 뭐 어쨌든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거 가지고 약간 테크니컬하게 좀 풀어볼게. 자, 교재 한번 봅시다. 기출각이. 너희들이 약간 컨디션이 잘 안 좋은 것 같아갖고 먼저 수업으로 하다가 중간에 다시 테스트를 하던지 새로운 테스트지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1번 무지 쉬운 문제지. 이거는 뭐 그냥 이제 그냥 너무 쉬워서 딱히 얘기를 할 게 없는데 자, 근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부러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장난 삼아서. 자, 3차함수예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입니다. 자, 1,1이래. 자, 일단 첫 번째 정의 하나 나오고 함수가 나오면 이게 너희들이 이제 접선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도 있어. 오해를 해갖고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를 3가지를 교육과정에서 배워. 어떤 거냐면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 기울기가 2로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런 애로 접선을 만들어라. 이거 3개밖에 없어요. 유형이 3개밖에 없는데 근데 일단 1,1이 요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닌지 보통은 이제 알려주는데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제 거기에 속아갖고 이게 곡선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접근하면은 이거랑 이 위에 있는 점이랑 이 바깥에 있는 점이랑 이거 푸는 방법이 완전 다르잖아. 근데 거기서부터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자, 일단 얘는 위의 점입니다. 위의 점이고 그래서 접선을 만들었어. 자, 여기가 1,1이래.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x 좌표가 이런 게 이제 좀 잘 되면은 계산이 진짜 많이 줄어들어. 왜 마이너스 2예요? 자, 이렇게 된 애랑 여기서 한 번 더 할게. 오늘 이거 잘해야 돼. 접선이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많이 쓰는데 얘랑 자, mx 더하기 n이라고 할게. 직선이랑의 이거의 근이 여기 1 나머지 모르겠어. 근데 얘네 3개를 더한 애가 여기 있죠. 빵으로 여기 2차 0x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0x 제곱 근의 합이 0이야. 제가 마이너스 2예요. 그냥 무조건 만나는 점이. 저런 거는 그냥 암산으로 그냥 톡 하고 푸는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4가 되네. y 값이. 문제의 목적은 얘가 마이너스 10,a를 지난대요. 마이너스 10,a. 뭐 직선 나왔으니까 직선의 기울기를 따져봅시다. 3만큼 가면 3만큼 올라가요. 그치? 3에 3만큼 올라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0까지 가면 이게 마이너스 10이 되면은 8만큼 간 거니까 12가 되겠죠. 그냥 쉬운 문제를 그냥 어렵게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은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냈지만 이걸 뭐 킬러 문항으로 이렇게 각색을 하면 이런 정도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민망해. 자,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뭐 너무 왜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나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3차 함수입니다. 그려봅시다. 좋아, 그려봅시다. 그리는 거 연습 이번 해보죠. 자, 인수분해가 안 돼. 미분을 하면 되나? 잠깐만. 3x 제곱에 6x 더하기 2 1, 3 안 돼. 1, 2 마이너스 되긴 되네. 근데 뭐 친절하게 됐네요. 근데 뭐 아무 의미 없지 뭐. 자, 그려봅시다. 2 플러스 2. 자, 이렇게 하면은 2차 함수 위로 불러 이렇게 하면 3차 함수 이제 이렇게 된 개형, 이렇게 대충 그려지겠네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애가 x는 0에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왜 그랬지 이게 f0이야. 여기 있는 애가 f'0이에요. 이라고 하는 애가. 그러니까 구조상 f'0에 x 빼기 0에 f0 이렇게 된 거라. 여기 3차 함수의 뒤에 있는 요 1차식하고 상수한 부분이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수능 문제랑 평가원 문제가 희한하게도 x는 0에서 그렇게 많이 풀어. 지금 이것도 보면 수능 문제예요. 뒤에 평가원 문제도 또 그렇고 이렇게 된 게 되게 많아. 좀 관대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0,2에서의 접선과 수직 이렇게 수직이 된대요. 수직이 되고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 A 여기 맞아? 접선과 수직이고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이게 무슨 말이야? 저기 0,2에서 접선과 수직이고 점 이렇게 그냥 수직이 직선을 만드시오 이거군요. 자, 0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이거잖아. 이거 마이너스 1이죠.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그래도 그냥 뭐 다르게 한번 봅시다. 수직 그러니까 사용정리 쓰면 되겠죠. 여기 2니까 2의 제곱은 1 곱하기 네모 이거의 제곱은 6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겠지. 민망해. 넘어갈게. 할 게 없었고 이런 거라도 해야지 뭐.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x는 0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런 거는 눈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13번도 살짝 봅시다. 이것도 뭐 그냥 너무 민망한 문제인데. 자, 다음 함수 fx를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근계차를 계속 생각해. 근계차. 그리고 극한에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극한에 대한 모양 꼴로 나온 거에서는 꼴과 값. 여기 또 집중하면 돼요. 꼴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냐 0분의 0꼴이냐 이게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 값 여기에 집중을 하면 최소한 정보가 2개. 심한 경우에는 이거 나도 이제 처음 봤던 문제인데 이 극한식 하나에다가 정보를 4개를 숨겨놓은 것도 있었어. 4개를 숨겨놔요. 미쳤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 극한식 안에다가 뭔가를 숨길 수가 있어. 정보들을. 근데 어쨌든 꼴과 값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자, 하여튼 이제 fx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쉽게 3분의 1의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애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의 제곱분의 fx가 2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낼 때 이제 경험적으로 얘네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면 fx라고 하는 애가 x 빼기 2의 제곱의 인수를 갖는다라고 그냥 바로 갈 수 있지.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fx가 x 빼기 2의 인수를 분명히 가질 것 같은데 뭐 빵개부터 사실 엄밀히는 따져본다면은 1개 가질 수도 있고 2개 가질 수도 있고 3개 가질 수도 있거든. 3개를.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제 무한대 발산 탈락. 이쪽에 넣어보면 하나 없어지만 무한대 발산 탈락. 이렇게 하면 수렴. 이렇게 해도 수렴. 그러니까 사실은 수렴의 상황이 2개가 나와. 근데 수렴 값이 다른 거지. 얘도 집어넣으면 수렴을 할 수 있고 얘도 집어넣으면은 요거 세제곱 직분을 0으로 수렴을 하죠. 수렴을 하는 거야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게 수렴한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값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은 요걸로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얘가 x 빼기 2의 제곱에 x 빼기 알파 이렇게 해서 다시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뭐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 꼴은 따진 거는 이 값을 안 했으니 여기다 한 번 더 집어넣어서 이 값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뭐 이 정도 가볍게 하고
뭐 17번은 뭐 얘기할 게 없고, 그 다음에 21번 봅시다. 21번. 21번 보시면 이거 다 너희들이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예요. 근데 내가 그 테스트지를 잘못 전달해갖고 이게 기초반에서 원래 하는 건데 근데 보니까 그 뭐야 이게 앞에 그 9번 전까지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 그냥 한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되게 탁탁탁탁 풀기를 바라는 기대감으로 시간은 30분만 한다고 한 건데 아침이라서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문제 푸는데. 자 봅시다. 왜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본인이 잘 판단을 해봐봐. 식을 잘못 만들었는지 아니면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뭐 이런 것들 체크를 좀 해보세요. 자 봅시다. 0,4에서 3차 함수. 자 3차 함수가 x 세제곱 빼기 x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 그리는 거는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지. 근이 0과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여기가 2 y는 2 0과 1과 마이너스 1 y축에서 0,4에서 여기서 접선의 여기서 근 접선의 뭐야 x절편 요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4. 자 여기가 해봅시다. 이게 숫자에 대한 센스가 있으면 여기 접점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쓱 보고 마이너스 1이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어. 자 그게 잘 되려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잘 돼야 돼. 봅시다. 지금 기준은 얘랑 그 다음에 노란색 직선 얘 기울기를 모르죠. m x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고 자, x 세제곱에 뭐 x 빼기 m 이제 더하기 m x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자 해볼게. 자 여기에서도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 자 여기를 알파로 놓고 여기를 베타로 놓을게. 다시 얘기했지만 숫자 센스가 있는데 이게 막 엄청난 숫자 센스를 요구하진 않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갑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일단 0이야. 알파 베타는 여기 2차식 없어요. 0. 또 하나 더 쓸 수 있지? 요거 쓸 수 있죠. 알파 베타가 그러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로 합시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가 여기 2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였는데 헷갈리고 있어요. 자 숫자 보이죠? 알파 숫자 마이너스 1 아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근에서 접해야 되네. 정확하게는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2가 되는 거고. 안 어렵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이게 그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숫자가 이 숫자가 엄청 복잡해지면 전체가 다 지저분해져. 그래서 요 점이 그러니까 역대 이제 평가원 수능 얘네들을 다 털어봤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제일 어려운 점이었어. 나머지는 다 예쁜 정수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약간의 숫자 센스면은 할 수 있고 원래 이거를 이제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좀 쉽게 나온 거고 됐지? 자, 뭐 이 정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5번 그래 25번도 자 3차함수 그림을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x 세제곱에 x 제곱에 더하기 x 이게 쓱 보고 그는 보이는데 그 말고 다른 거 뭐 할 게 없네. 근데 x는 0밖에
안 보이고. 자, 개수를 가지고 그려봅시다. 0, x, 여기까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3차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사실 뭐 그릴 필요까지는 없긴 한데 계산을 하는 목적으로 들어가면, 자, 그래도 머릿속에서 이게 그려지면 접점과, 하여튼 접점의 한 개가 아니지 여러 개의 접점이 눈에 보입니다. 접하는 모든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자, 일단 여기에서 0,0을 지나가는 형태로 접선이 만들어지면 이거 좀 예쁘게 그려야 되겠네. 여기를 조금 더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어요. 그럼 이 자체의 접선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접선,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런 정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그냥 요거지 요거. x, y는 x.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네모 이렇게 볼게. 뭐 이거 그냥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게 이거는 더 낫겠구나. 뭐 굳이 근과 계선의 관계를 뭐 갈 필요도 없겠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 마이너스 1 있지? 이렇게 접하는 거. 여기 접점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근과 계수의 관계 쓴 거야. 지금 이거 뭐 한 거냐면 지금 이렇게 볼록하게 이 점에서 이렇게 하나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거 그냥 계속 해왔어.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은 형태. 근과 계수의 관계로 계속 접하는 형태를 해왔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F'0은 여기서 그냥 기울기 1이고 F' 마이너스 2분의 1 이걸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나중에 이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따로 이제 세게 이제 들어가는 테마가 있을 건데, 그때 가면은 또 하나의 풀이를 조금 더 예쁜 거를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이용하는. 자, 하여튼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29번도 이거 이제 넣어놨는데 풀어내는 걸로. 근데 뭐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이걸 못 풀면은 안 돼요. 29번 그냥 뭐 이거는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외부의 점이라서 뭔가 다른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질이 있거든. 성질이. 그러니까 외부의 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여기는 알 필요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점을 찍어도 이런 점들의 관계들이 있어. 관계들. 이참수에서도 아마 이런 모양 기억날걸? 여기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기억나지 않아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이거의 제곱 형태가 되는, 안 나나? 한 2주쯤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아니면 지난주는 수열에 점화식을 했으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는 2차 함수에서는 괜찮은데 3차 함수로 가면은 이상해지니까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냥 계산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식 만드는 거 한번 조금 가볍게 가볼게요. 32번 가봅시다. 32번. 지금 보니까 이제 열심히 막 계산을 하는데 그런 방법 말고, 자, 식을 만들 때는 어디 갔어? 식을 만들 때는 수능에서는 두 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f, x랑 gx.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
F랑 G의 교점이 알파 베타일 때 이 fx의 식을 만드시오라고 하면 일단은 이게 이제 직선의 식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직선의 식이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 이렇게 해봅시다. x 더하기 3.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함수값을 집어넣고 해서 이제 f의 식을 만들어내는데 일단 식을 만드는 방법은 개수를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으로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차수에 대해서 이제 고려해서 이제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요거 한번 해볼게. 좀 쉬운 걸로. F1은 1, F2도 1, F3은 0. 자, 2차 함수야. 1, 2, 3. fx 2차. 2차 함수가 결정이 되려면 정의 3개가 필요해. 그 이유는 ax의 제곱에 bx 더하기 c. 그치? 3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3개의 정보가 있으니까 2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그럼 첫 번째 방법. 여기다가 이제 다 대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다 대입해서 a, b, c를 찾는 거지. 이거는 너희들이 뭐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 방법을 써야 돼요. 빼기 함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교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평가 요소야. 교점. 뭐 근 포함해서 fx는 0 포함해서 fx랑 gx의 이 교점 해라고 하지.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얘를 함수의 이제 교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함수가 뭔지 몰라도 대충 뭐 이렇게 그려졌을 것 같은데 이거를 y는 1이라고 하는 애랑 같이 엮어서 보는 거야. 그러면 fx랑 1, 내 근이 1과 2라고 보시고 이제 hx 빼기 함수를 세팅을 합니다. fx 빼기 1 이거는 0 이렇게 된 것의 근도 마찬가지로 1과 2가 돼요. 자, 2차 식이니까 식을 만들 때 이제 최고창의 개수를 하나 걸어놓고 여기 1과 2에 대한 식을 근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교점으로 얘네들을 식을 만든다라는 거는 이 근을 이용한다는 얘기고 근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최종적으로 x 빼기 1, x 빼기 2 더하기 1에다가 이제 안 쓴 거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서 f3은 0을 이용하면 미지수의 개수가 일단 하나니까 편하지. 하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직선을 뭐 얘를 잡아도 되는 거고 얘를 잡아도 돼. 이거는 그냥 쉬운 직선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만들 때는 개수를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 근으로 작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개수나 근이 아닌 방법으로도 식을 만들 수 있어.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더 쉬워져. 왜냐면 우리는 2차 함수 성질을 알아서 대칭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럼 뭘 알 수가 있어? 3의 근도 이게 0이 이렇게 되는 걸 알아. 그치? 대칭성을 의식하면 이게 더 보여.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를 a, x에 x 빼기 3으로 넣고 1,1을 집어넣으면 사실상 더 쉬운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봅시다. 3차 함수. 자, F1이 5, F2가 5, F4가 1, F5가 1. 이걸 가지고 fx. 그러니까 조건이 4개야. 삼차함수의 식을 만드시오.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이거 해보세요. 방금 전에 알려준 개수 작업은 최후에 하는 거야.
집어넣어서 A, B, C, D 풀어내는 건 최후에 하는 거고 다른 함수랑의 교점을 이용해서 푸는 거 3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두 개를 의식하고 한번 해보세요. 두 개를 의식하고 지금 해봐. 안 하면 안 고쳐져. 그러니까 너희들 뭐 이제 이런 걸 뭐 풀이를 근각계수의 관계를 배워도 혼자 풀 때는 계속 그냥 A, B, C, D 이거 세팅해서 이걸로 간다고. 이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이걸로 식 만드는 게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왜? 미지수 개수가 3개 이상은 교육과정에서 배우질 않아. 그래서 수능은 이런 방법으로 안 해요. 미지수는 2개만 놓는 거야. 수능에서는. 미지수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직접 연관된 미지수가 2개야. 간접적으로는 3개, 4개는 상관없는데 직접 이건 직접 연결된 거예요. 미지수 4개짜리, 3개짜리 이런 거는 안 배웁니다.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어요. 1학년 때 내신에서는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학교 선생님이 모르시는 거야. 바뀐 지 꽤 됐어요. 저 방법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배우지 않는 평가 요소가 아니라서 수능에 안 낸다는 거야. 그걸 알고 있어야 돼. 평가 요소가 아니야 저게.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수능에서는 제일 마지막 진짜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될 때 쓰는 방법이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다른 함수하고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대충 봐도 3차 함수가 이런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 거는 감은 오죠. 자, 5를 잡아도 되고 1을 잡아도 될 것 같아. 자, fx랑 1이랑 잡을게. 자, 일단 1과 2가 있어요. 최고차는 모르겠고 나머지는 몰라. 그래서 b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미지수 2개니까 이건 수능용 풀이가 돼요. 그래서 4랑 5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A, B를 찾아내면 돼. 어렵진 않지.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2차 함수의 특징을 이제 축대칭으로 봤어. 축대칭. 3차 함수는 점대칭이죠. 점대칭 점이 봐, 요즘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여기. 그 3차 함수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3차 함수가 있을 때 이 변곡점 기준으로 했을 때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당연히 이 길이 같아. 이렇게 그어도 이렇게 그어도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점과 이 점의 가운데와 얘랑 얘의 가운데를 그러니까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딱 이등분을 해. 서로. 이랬을 때 3차 함수는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논증을 하면은 뭐 되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으니 우리는 변곡점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변곡점이 여기가 x는 3에서 나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잡으면 되죠. 직선을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3차 함수랑 직선이 여기를 지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2분의 4가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에 3,3을 지나갔고 만나는 점이 2, 3, 4 이렇게 되지. 자, 나머지 하나죠. F5는 1이 됐든 F1은 5가 됐든 하나를 집어넣으면은 자, 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미지수가 개수가 줄어드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자, 하나 더. 사실은 이 변곡점을 찾아내면 이 변곡점이 3차함수의 변곡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3a분의 b거든. 우리 2차함수에서 중요한 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2차함수는 여기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근데 3차함수는 요거 미분하면은 3ax제곱 2bx 더하기 c에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6ax 더하기 2b가 0이 되는 그 점이 x는 마이너스 3a분의 b야. 이게 변곡점이에요. 3차함수는 3이 중요하니까 마이너스 3a분의 b야.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까지 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세 근의 합인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3으로 나눴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 근의 평균이에요. 그 변곡점의 의미가 세 근의 평균값이야. 세 근의 평균값. 아니면 뭐 이게 마이너스 3a분의 b라고 하는 애가 그냥 이 개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3으로 나누면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잖아. 그치?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은 변곡점 위치가 3이야. 3이면 어떻게? 여기 이렇게 만나는 이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죠. 왜냐면 1과 2와 1 더하기 2 더하기 별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변곡점 3으로 나눈 애가 3이 되면 돼요. 9에서 빼면 여기 6이 되는 거지. 6. 그래서 여기가 6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3차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식 만들기.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하게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의식을 해야 돼요. 계속 다른 함수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식을 만든다. 그 다음에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식을 만든다. 수능에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 이거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능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 하는 거야. 진짜 해도 뭐 안 될 때. 자, 이제 해봅시다. 32번. 32번을 자, 정보를 끄집어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이 0이고 0,0 fx가 여길 지나가고요. 거기 극한식에서 이제 두 개 정보를 끄집어내야 돼.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쓸게. F1은 1, F'A는 3. 자,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야?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4래. 절편이 4가 아니 그냥 뭐 식을 만들자.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3에 x 빼기 a 더하기 1 절편이 x에다 0 집어넣은 거니까 이게 4가 되면 됩니다. 뭐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뭐 a가 마이너스 1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면서 여기서 기울기가 3이고 이제 기울기가 3 여기서 접선 3차 함수가 대충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이런 정도로 그려지겠네요. 됐지? 자, 이렇게 그냥 만나는 점을 이렇게 합시다. 자, fx를 만들 겁니다. 이런 식들을 가지고 이제 개수 작업을 해서도 당연히 풀 수 있는데 얘를 가지고 뭐 제일 만만한 거는 이 직선이지. 이 파란색 직선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게. fx랑 여기 있으니까 이미 3에 x가 있었어. 3에 x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이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에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했고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에 저기 어딘지 모르니까 x 빼기 알파 정도 하면 되죠. 자, 이러고 나서 또 막 헤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보에 있어서 나는 알파라는 값을 찾아내려면 정보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 정보를 어디서 찾지라고 하고 다시 이제 살펴봐야 돼. 썼고 얘도 썼고 하나 안 썼네. F0은 0. 그래서 요놈하고 F의 0은 0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풀면은 미지수가 하나라서 엄청 쉽죠. 자, 그 다음에
뭐 굳이 이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여기 이 두 점을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함수값 두 점이 있으니 직선을 이렇게도 잡아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fx는 마이너스 x랑도 이제 교점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1과 0이 만나. 최고차항에서는 1이고 한 점에서 만나고 요거는 몰라. 이렇게 식을 만들고 하나 더 요놈하고 정보를 안 쓴 게 여기선 점을 썼으니까 여기서 기울기를 안 썼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이 3이다를 이용하면은 b를 또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다른 함수하고의 교점으로 식을 만드는 게 어쨌든 제일 중요해.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고난이도 문항 들어갔을 때 식을 좀 자유롭게 만듭니다. 더 쪼개갖고 식 만드는 건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37번까지는 설명하고 쉬도록 합시다. 지금 보니까 이게 37번도 이게 그 과제장에서 분명히 냈던 문제고 너희들이 풀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걸 다시 푸는데도 막 이렇게 버벅이는 게 좀 눈에 보여. 자, 일단 볼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곡선 y는 fx 위의 점 2,3에서의 접선이 점 1,3에서 만난다. 약간 국어 능력이 필요하죠. 두 군데서 접선을 만든 거야. 두 군데서 접선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 점이 1,3이고 자, 그럼 대충 뭐 이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3차함수 대충 그려놓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거야. 정보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함수값과 지금 기본적으로 기울기 특정한 함수값 그 다음에 도함수, 미분계수 이런 것들을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 봤더니 fx 위의 점 여기 2,3이라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대요. 근데 어딘가 여기에서 또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f2 여기가 1,3이래. 사실 이제 그림을 잘못 그린 거지 이거는. 그림 왜 잘못 그렸냐면 이게 3이고 이게 3이야 같은. 그러면 이게 기울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그려야 돼. 다시 그려서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가 하나가 숨겨져 있는 거야. 정보가 하나가 여기가 2,3이고 여기 1,3이 이쪽으로 오고 대충 이쯤에서 이렇게 접선 형태로 만들어지고 여기가 1,3. 자, 그 다음에 항상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함수 값이냐 아니면 기울기 값이냐 이걸 고민을 해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제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식으로 만들 때는 이제 얘를 가지고 만드는 게 편하죠. fx는 3으로 만드는 게 편하단 말이야. 3으로 2에서 이미 접했으니까 x 빼기 2의 제곱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x 빼기 k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저 k만 찾아내면 돼. k를 찾아내려면 정보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접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이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좀 헤매게 돼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 1,3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뭘 하면 돼? f 프라임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2 더하기 f의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거야. 만들어 놓고 이 값이 1,3을 지나간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미지수 하나니까 이게 풀리게 되긴 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괜찮은 방법인데, 자,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보기를 바랍니다. 자, 접선이 나오면 계속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야. 접선이 나오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요거를 같이 가야 돼. 요렇게 얘네들이 한 몸체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 접선이 생기면 무조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생기게 돼 있어. 지금 접선 만들었잖아. 자, 접선 만들면 여기가 지금 애매한데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딱 하나 떠요.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를 직각삼각형을 찾으면 돼요. 평균 변화율을 여기다 써볼게. 평균 변화율을 쓰면은 지금 1,3이랑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 요거를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과 3, 1,3에서 여기 양수니까 일부러 썼어요. 마이너스 2에 f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랑 어떻게 돼? 순간 변화를 갖는 겁니다. 순간 변화 f 프라임 마이너스 2. 식을 찾아낸다고 하고 이제 정보를 찾아내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서 접선이 나왔을 때 정보들을 못 빼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근데 일단 이거를 생각을 하면 정보가 안 빠질 일은 없어. 이게 뭐 일단 머릿속에서 다 굴러가면 그냥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얘기야. 이 구조를. 여기에서 접선이 나왔으니까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를 같다. 사실 이 식하고 같은 거예요. 이 같은 거야. 이렇게 여기다 얘를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 3 집어넣은 거랑 이렇게 넘겨서 이걸로 나눠준 게 같은 식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고난이도 문항을 풀 때는 얘를 쓰는 게 조금 더 계산상의 이득이 있고, 고난이도 문항은 다 이렇게 갑니다. 뭐 킬러 문항들 보면은 너희들 아마 이미 풀어봤을걸? fx 빼기 f1을 가지고 여기 막 f 프라임에 gx 이런 걸 집어넣고 이걸 막 이렇게 변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런 상황의 문제들이 다 이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리고 이 문제의 결론이 접선 이렇게 나거든. 그걸 알면은 뭐 이제 요 구조가 중요한 걸 알아. 근데 이 문제에 대한 경험이 아직은 부족해서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를 거예요 지금은. 알아들으면 좋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정보에 대해서 뽑아내는 거에 조금 더 민감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44번부터 다시 또 할게. 이게 함수가 두 개가 등장하네요. 44번에 3차 함수 fx인데 fx 위의 점 0,0. 그럼 기본적으로 0,0 fx는 0,0을 지나가고 0,0에서의 접선과 y는 x, fx 위에 1,2에서 접선. 그러니까 함수를 이제 함수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 f0은 0 이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1을 또 집어넣죠. 1, f1을 집어넣으면 f의 1이 2가 돼. 접선이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0,0을 지나가는 얘는 뭐 굳이 쓴다면 y는 f'0에다가 x 이렇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것이고 0,0을 지나가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는 이제 미분을 하면 이제 곱미분을 이용을 해야 돼. fx 더하기 x f'x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으면 f1 더하기 f'1 이렇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직선과 여기 있는 직선이 같은 접선의 방정식이 같은 거니까 f'0이 이렇게 돼요. 자, 이러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통 정보가 봐봐, 한 개, 두 개, 세 개야. 그러니까 fx를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4개가 필요한데 3개는 나왔어. 하나가 부족해요. 아무리 여기에서 풀어봐야 의미가 없어. 아무리 여기서 풀어봐야 의미가 없고 하나의 정보를 더 찾아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한 11번인가 12번쯤 나왔는데 수능장에서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당황을 했어. 답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근데 미지수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하여튼 다시 좀 그림을 조금 더 그려봅시다. 이렇게 0,0에서의 접선과 여기의 접선이 같은 상황이 되면 0,0을 지나가면서 지금 이 직선이라고 하는 애가 1,2를 지나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함수값 뽑아냈어요. 기울기 값을 뽑아냈어. 그 다음에 함수값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울기 값의 정보가 나와야 되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도형 문제처럼 길이를 찾아야 되나 각을 찾아야 되나 이런 거를 계속 봐야 돼. 사실은 그려보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이게 fx에 대한 사실은 뭐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지만 대충 이렇게 의미만 이렇게 잡으면 이게 xfx 1,2의 점에서의 접선이랑 여기에서의 접선이 같아요.
함수값이 지나간다라는 걸로 뭐 봐도 괜찮지만 이게 봐봐 여기에서 이게 생각이 나면은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더 잘 보입니다. 계속 얘기하던 거예요. 접선이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같이 보이면 좋아. 그래서 여기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딱 보이면은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F'0이 1분의 2가 돼요.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과 같아갖고 얘가 2가 돼. 이게 2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0이 됩니다. 뭐 하여튼 이러고 나서 이제 식을 만들 때는 마무리만 할게. 0,0 지나가고 1,2를 지나가고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고 그럼 3참수를 그리려면은 여기서 기울기가 0이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이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대충 이런 정도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정도로 그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했어. 3차 함수 fx 이렇게 뜨면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런 것들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 명확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능은 한 15년? 이 정도 안에서 100%야. 수능에서는 3차 함수에 대한 표현. 자, 이러고 나서 뭐 식을 만들어내는 거는 뭘로 할까? 지금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걸로 식을 만들어도 되고요. fx는 2를 가지고 최고차 계수 몰라. 여기 1에서 제곱이고 여기도 몰라요. 여기 만나는 점 몰라. 여기도 b로 놓고. 정보가 두 개가 필요하네. 0,0을 지나가고 f0은 0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울기 2 f'0이 2. 이 정보를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애초에 그냥 여기서의 접선이 여기를 지나가는 거니 fx랑 ex의 관계로도 가도 되는 거죠. fx랑 ex는 최고차는 모르고 여기서 접하고 그 다음에 1에서 뚫고 지나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보 필요한 거는 f'1이 0인 거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식을 만드는 게 어쨌든 미지수를 줄이면서 여기서 시간 단축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미지수를 줄이는 게 사실 이제 좋고 요거는 나중에 식 만들기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일단 익숙하게 연습을 많이 해. 그 유사문항들 많이 넣어놨으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51번은 그냥 뭐 계산이라서 딱히 뭔가를 하기가 좀 애매한데 51번 그냥 일단 예의상 풀어봅시다. 수능 문제니까. 자,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a가 루트 2보다 크대.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x의 세제곱에 ax제곱에 2x a를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0,0 지나가고 2x고 그 다음에 a가 양수예요. 그럼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겠지. 최고차가 음수야. 이렇게 그려져. 그럼 대충 그림은 요런 느낌으로 이제 fx가 그려지는 거야.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0,0에서 접선이 0,0에서 접선은 뭐예요? 2x잖아. 2x.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들어가. 조금 더 살려야 돼.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여기를 a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딱 만났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OB를 여기를 B라고 하는데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래 A가. 그러니까 여기 수직이 되는 상황까지를 한 번에 이렇게 그려주면 좋죠. 이렇게.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OA 곱하기 AB를 구하시오. OA 곱하기 AB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결국에 A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A의 좌표를. 이게 y는 2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냥 여기는 2x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뭐 써도 되지만 뭐 그냥 합시다. 여기 뭐 이렇게 쉽게 보이니까 뭐 여기 근이 A가 되네. 여기가 A가 되네요. A. 요것 때문에 근이 A가 되고 그러면 A, 2A가 되는 거지. A, 2A.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2니까 수직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F'의 F'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풀면 되는 겁니다. 뭐 계속 별거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산수야. 나머지는 산수. 그리고 굳이 여기 2A면 사형 정리라고 하지. 이거의 제곱이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하면은 B의 값도 4A 제곱이 A 곱하기 네모 하면 이게 4A 길이가 돼야 되니까 B는 5A.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미 기출 문제에서는 뭐 이런 형태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뭐 더 해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한 번 더 공부를 합시다. 이거는 뒤에서 나중에 테마를 잡아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거예요. 이 킬러 문항이 여기서 많이 나왔고,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아까 얘기했던 접선,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걔를 계속 생각합니다. 접선이 나왔어요.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여기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이 상황이 세 개가 하나야. 그냥 세 개의 상황이지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더 잘 보여. 평균 변화를 보여야 되고 순간 변화를 보여야 되고 직선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아마 그 나중에 할 건데 미리 그냥 얘기를 할게. 그 문제 중에서 그 킬러 문항 중에 아마 작년 그러니까 4주차 정도에 넣었나? fx랑 아까 설명하려다 살짝 말았거든. f'의 gx. 원래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이 식이 이쪽으로 곱해지고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를 정리해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놓고는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다.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의 목적 자체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접선을 낸 거야. 접선을 냈는데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 근데 애초에 아마 나 지금 기억이 안 나. 정확하지는 않은데 x 빼기 1 더하기 f1 이렇게 일단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고 얘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식이지 했을 때 요것만 들어가도 순간 변화율만 들어가도 평균 변화율식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으로 넘겨서 나누고 싶은 그 모양이 보이게 돼. 그래서 그걸 인식을 하면 더 잘 보이게 된단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모양을 바꿔요. 이렇게 하고 나서 최소값이 이렇게 된대. 이거를 이제 미적분에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어설프게 배운 애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 당해갖고 이거 뭐 합성함수 그리고 있고 막 난리를 치고 합성함수에서 막 얘네들을 FG를 미분하면 이게 하나가 붙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G'1로 뭐 넣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절대 아니야. 자, 평균 변화를 나왔지. 순간 변화를 나왔죠. 뭔지 모르겠고 3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gx라고 하는 거는 도함수에 집어넣은 정의역이야. 도함수에 집어넣은 정의역. 그 정의역에 2분의 5라고 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중요한 숫자예요. 여기에 2분의 5가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접선의 관계로 여기가 딱 2분의 5. 이 그림을 가지고 낸 문제야. 일단 이 상황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평균 변화, 순간 변화를 해석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수능은 안 돼. 수능에서 낼 문제들은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접선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올 건데 그 걔네들을 위해서 만든 문제야. 이게 순서가 달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나올 수능에 대한 평가 요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긴 안 나와요. 다른 걸로 나올 거고 이거보다 더 기품이 있는 명작 문제, 하여튼 뭐 이제 명품 문제가 또 나올 거야. 진화가 된 상태로. 아니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설명은 되게 길어.
어려운 거고 나중에 할 건데 이 상황 자체가 평균 변화의 순간 변화율 접점 2분의 5라고 하는 애들을 해석하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만 힌트를 줄 테니까 이런 데 막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운 문제에 평균 변화의 순간 변화율 접선에 대한 요 통짜의 한 몸체 문제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런 게 이제 너희들이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뭐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이런 문제에 예시가 있어야 돼. 그 전엔 예시도 없었어. 예시도 없으니까 뭐 애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풀었거든. 그러니까 저런 문제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푸는 게 아니고 교과 과정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인식한 친구들이 더 잘 풀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접선이 하나의 상태로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뭐 이런 자, 뭐 이렇게 해볼게. F5 빼기 F3 빼기 2 F 프라임 여기는 5라고 표현했는데 3차 함수의 관계에 있어서 5랑 3이 되게 아주 중요한 위치고 5가 또 더 특별한 상황이지. 5에서 접해야 되고 여기를 5로 만들고 여기 3으로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 다음 접선 요 식을 가지고 그래서 요 표현만 나와도 접선 생각해야 되고 요 표현만 나와도 순간 변화율 접선을 생각하고 이거를 열심히 많이 눈여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공통 접선은 수표에 나온 공통 접선은 뭐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접선이 말 그대로 곡선 두 개 공통으로 쓰고 있는 접선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여기 알파, 베타, F, G 그러면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 베타는 G의 값 G 베타 빼기 F 알파 뭐 이런 식을 가지고 이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적화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뭐 요거는 이제 접선 최적화는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자, AB가 고정점이야. 뭐 이런 거는 내신에서 많이 해봤을 거야.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이제 정말 순수한 내신 형태 문제 말고 더 진화를 해서 또 문제를 낼 거고 앞으로 이제 뭐 너희들이 올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같은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돼. 무슨 개념이냐면 자, PAB의 면적의 최소를 만드시오 라고 했을 때 AB의 평균 변화율과 여기에 순간 변화율 같은 이 상황이 이게 최적화된 상황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출제자들이, 천재들이.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게 나왔을 때도 여전히 개념은 똑같아. 평균 변화율 나왔어? 직선 나왔으니까 평균 변화율이야? 순간 변화율? 접선? 이런 애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 문제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 요소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57번 봅시다. 57번. 뭐 너무나 유명한 문제고 너무 잘 만든 문제야. 자, 여기가 식을 다 만들어줬고요. 여기 A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을 딱 만들어. 여기가 A, FA.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이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 3,0이라고 하는 점이 B가 있어요. 여기서 또 접선을 또 만들어. 이렇게 만들고 만나는 점이 C입니다. 그럼 C에서 수선의 반을 내렸더니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요 길이 B가 3대 1이 된대요. 3대 1. 여기가 D고.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이렇게 보여야 돼. 접선이야. 접선. 접점이고 순간 변화율. 그럼 이 직선과 관련된 얘가 이 3과 1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 3과 1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들어갔니? 라고 했을 때 이게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거든. 높이를 h라고 하면 얘네 순간 변화율 f'a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3분의 h가 돼요. 그 다음에 f'이 3이라고 하는 애는 요거는 이제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줄게. 1분의 h가 됩니다. 1분의 h. 됐죠? 그럼 얘랑 얘의 관계는 3배의 관계야. 3배의 관계. 여기다가 3배를 하면 얘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3 F'A가 마이너스 F'3이라고 하는 걸 풀면은 이게 답이 그냥 끝나게 돼. 그러니까 그림을 잘 보면, 다시 또 보면 이 접점에서 직선 평균 변화율을 요 길이로 숨겨놨어요. 평균 변화율을.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른쪽에 대한 삼각형을 또 이렇게 평균 변화율로 숨겨놨어.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직선이 그냥 한 몸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평균 변화율 이쪽은 64번도 살짝 봅시다. 자, 64번에 이 범위에 맞춰서 4차함수를 그리면 0과 2가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자, fx가 f't x 빼기 t ft. 자,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고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접선의 방정식이 fx보다 커야 된대. 언제? 0과 2 사이에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계속 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다 0을 한번 넣어볼게. t 값이 0이야. t가 0이면 접선이 이렇게 생겨. 그러면 접선이 f보다 밑에 있네. 뭐 안 되는 거고. 또 여기도 t를 옮겨서 또 해봐요. 요런 데가 f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안 돼. 이런 애도 안 돼. 뭐 대충 뭐 이렇게 접선을 만들어도 안 돼. 근데 딱 되는 애들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접선이라고 하는 애가 f보다 커지게 돼. 자, 그러면 이제 경계를 찾으면 돼요. 경계를. 이렇게 계속 타고 갔을 때 여기하고 여기를 잡은 접선이 0,0을 딱 정확하게 지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직선이 이렇게 돼서 대칭선까지 딱 여기까지 접선으로 들어가는 상황까지가 이게 가능한 구간이 됩니다. t에 가능한 구간. 그죠? 이거는 직접 해봐야 돼. 이걸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 계산 조금 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보여야 돼요. 접선이니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로 여기를 t에 ft, 식은 t분의 ft, 평균 변화율이 f't랑 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0,0을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도 되는데 결국 같은 식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편한 거는 없어져. 이게 뭐 여기다가 t에 여기가 t제곱에 t 빼기 2의 제곱이고 이거 미분하면은 여기 인수들이 다 살아나가고 막 이렇게 지워지는 게 조금 더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접선 문제가 나오면은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에 대한 식을 쓰는 게 유리해요. 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에 대한 식이 이게 결국에는 이게 접선의 식이야. 접선의 식. 조금 전에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여기가 ft잖아.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y는 다시 쓸게. y는 이렇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 0,0을 지나가지.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고 t로 나눠버리면 이 식이 나와. 똑같이. 같은 거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과 접선의 방정식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모양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다른 식처럼 보이는데 이거랑 동치식이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뒤쪽은 뭐 별거 없어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81번 가봅시다. 자, 81번. 아주 쉬운 문제지. 눈으로만 풀고 갈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5x가 있어요. 1,4에서 접선을 만들었어. 여기 1이야.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과 계소의 관계를 이용해요. 1 더하기 1 더하기 얘가 1 더하기 1 더하기 얘가 여기 2차식이 0x제곱이니까 0이 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바로 끝나는 거고. 한 번 더 할게. 84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약간의 숫자 센스가 있으면 좋다 그랬어요. 뭐 없어도 뭐 그냥 대충 찍어서도 되니까.
자, x 세제곱 빼기 2x라는 곡선이 있는데 외부의 점 0,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자, 이 상황 아까 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를 다시 mx 더하기 2라고 보시고 mx 더하기 2 여기를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0 고 알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어쨌든 2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 얘가 2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85번 해보세요. 85번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하면은 두 줄이면 풀려요. 두 줄이면. 근데 그걸 안 쓰면 엄청난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 뭐 그림 그리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거 봅시다. 자, 일단 가족권은 gx가 우함수가 돼야 돼서 fx가 기함수, 원점 대칭인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이 정도는 쉽게 잡겠죠. 그게 아니다라고 가정하면은 어쨌든 뭐 우함수가 될 수가 없으니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해서 2차 함수랑 이제 이렇게 된 파란색 절대값 함수랑 네 점에서 만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a의 값을 구하시고 fx식을 이제 원점 대칭 식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x제곱 더하기 2인가? 3이랑 이렇게 식을 만듭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자,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세팅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근의 합의 입장에 있어서 얘는 일단 0이고요. 아니지. 1이 돼야지 미쳤지. 여기 1. 왜냐하면 다시 쓸게. x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ax 빼기 3은 0의 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랬더니 여기 살아있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개를 곱하면 여기 3이 되죠. 3.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보이지 않니? 이 정도? 대충 3이죠. 3 마이너스 1 보이지? 이 정도는? 근데 이게 3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 값을 구하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거든. 여기에다가 x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죠. 만났으니까. 그래서 a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방정식 형태로 풀면 그러니까 좀 다른 형태로 풀면 많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서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접선에다가 접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를 포함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접하는 상황에서 미분으로 푸는 것보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압도적으로 좋아. 압도적으로 빨라서 좋아요. 자, 31쪽에 있는 내용은 이미 했던 거고 이거는 넘어갑니다. 여기는 쭉 넘어가요. 나중에 뭐 다시 한번 하던지 할게. 이쪽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러 문항 쪽 가봅시다. 102번 가볼게요. 102번. 100번 먼저. 100번 먼저. 요거 풀 시간을 주고 싶긴 한데 잠깐만. 아니다,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해볼게. 자, 100번 fx가 3분의 1로 묶어낼게요. 3분의 1 x제곱으로 x 빼기 3k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묶은 이유는 얘를 왼쪽에 있는 1을 제외하고 그리는 게 좀 편해서야.
자, 이게 0이 되고 3k가 됩니다.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y는 1 하면 되죠. 3차 함수의 이제 간격, 비율을 이용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k, 2k, 마이너스 k 여기까지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보죠. 이런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의 기울기가 모두 3k 제곱이래. 뭐 미분을 해야 되고 f'x는 x의 제곱에 2kx가 3k 제곱이 되는 k는 두 개가 나오지. 뭐 인수분해는 어렵지 않아요. k랑 여기랑 여기 3k. 뭐 대칭성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어쨌든 기울기 같은 것도 뭐 보이고 뭐 어쨌든 같다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요. 자, 이러고 나면은 LM과 X축이 평행한 두 직선으로 얘네가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의 면적이 그 면적이 24가 되도록 하래.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구하려면 이 높이 값이 있어야 되고 뭐 이거는 높이 값은 별거 없죠. 0 집어넣고 그 다음에 2k를 집어넣은 그 높이 차를 찾아내시면 되고 아니면 뭐 이차함수 면적 공식 같은 거 써도 괜찮아요. 이차함수 면적 공식으로 6분의 뭐 어쨌든 집어넣으면 이 높이 차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요 길이를 구해야 돼. 요 길이. 근데 요 길이가 이게 이만큼이 사실 4k인데 요만큼이 좀 부족해요. 요걸 뺀 거를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요때 역시나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를 씁니다. 접선이고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싹 쓰면 우리가 이 높이 값은 구할 수 있어. 지금 요 작은 값을 구해야 돼요. 세모분의 네모가 3k 제곱이라는 걸 이용하면 3k 제곱을 이용하면 하여튼 여기 세모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죠. 뭐 네모 요거는 이제 높이 차이니까 k로 표현이 될 거고 그거 가지고 풀어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냥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넣고 그 다음에 만나는 교점을 찾아갖고 들어가면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데서도 평균 변화의 순간 변화율을 쓰면은 어쨌든 이득이 좀 있어요. 계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이 정도 됐고 이제 좀 킬러로 갑시다. 자, 102번 보세요. 102번. 기출문제가 뭔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느껴야 돼. 그걸 잘 봐야 돼. 자, 여기도 3차함수 fx지? 3차함수 fx니까 이렇게 갈 거야. 3차함수 fx. 수능은 100%라 그랬어요. 이게 중간에 문제 출제하는 그 매뉴얼이 바뀌어갖고 하여튼 요즘에는 수능이면은 뭐 100% 진짜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이건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른 거 이제 양수 최고차로 생각을 하세요. 뭐 혹시 모르지 진짜. 근데 어쨌든 최고차의 개수를 가려놨으면 음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래요.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여기 알파 놓고 베타 넣게. 사실 그림은 두 개가 그려질 거야. 왜냐면 요렇게도 그려질 수가 있어. 이게 알파, 베타로. 뭐 이제 사실은 더 정확하게 그리면은 개형은 4개가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렇게도 일단 있고 요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알파, 베타. 일단은 그려놓게 다. 더 재미있는 게 요 문제가 나오기 전에 사관학교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 어디 있냐면은 사관학교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러 수능에도 자주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갔지? 115번하고 실제로 115번하고 평가원 문제하고 또 이따가 또 수능 문제하고 이게 같은 분이 출제하신 듯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뭐 이건 과거형이니까 뭐 들춰봐야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근데 어쨌든 사관학교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사관학교 문제 나오면 분석해야 돼. 그때 해설해 줄 테니까. 자, 일단 뭐 가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서로 다르게 실근의 개수 2개 가 해결한 거야.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풀어야 되는데 합성함수의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이걸 푸는 방법은 이제 미적에서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이제 주로 쓰이는데 수투에서는 그 방법을 못 써. 합성함수 미분법을 안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치환이야, 치환이에요. 여기 네모 안에 넣어서 0이 되는 거는 지금 알파, 베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쓰여져 있는 얘를 2개로 바꿔줘요. f에 여기 있는 거 fx가
x 빼기 알파랑 fx가 x 빼기 베타로 이걸 두 개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로 표현된 걸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얘도 직선이고 직선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만나는 교점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얘부터 들어봅시다. 여기. 자, 기울기가 1짜리 이렇게 집어넣으면 교점 1개야. 여기서 1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2개가 나와야 이게 합쳐서 3개가 나오는 거지. 3개가 되도록 만들래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고 기울기가 1짜리인 방정식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들어가야 세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엄청난 이제 평가원의 천재들의 기법이 들어가. 딴 게 아니고, 봐봐. F1이 4. 함수값에 대한 정보를 줘요. F'1이 1입니다. 그 다음에 F'0이 1보다 크대. 그러니까 천재들은 문제를 만들 때 되게 심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들 고민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툭 던지거든. 너무 잘 만들었어. 뭘 잘 만들었냐면, 여기 1이라고 하는 점이 되게 중요한 점이 되죠. 1이라는 점. 이걸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정보에 있어서.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 뭐지? 하면은 여기가 기울기가 다 1이야. 여기 이제 보여야 돼. 이런 게 연결이 돼서 보여야 돼. 이게 수능에 똑같이 적용이 돼. 아니 기울기를 막 이상한 숫자로 안 넣고 정말 심플한 1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문제를 잘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사실은 기울기가 1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요쯤에도 기울기가 1이라는 점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조금 이따가 따질게. 자, 여기를 접점이니까 접점이라서 F'만 나와도 접선하고 평균 변화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자, F'만 나와도 자, 여기를 1이라고 찍어. 1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기울기 1이고 접선이 나왔고 평균 변화율이 돼서 여기 높이가 4가 되면 저 알파 값이 쉽게 나와요. 알파가 여기도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게 의식을 해야 보여. 안 그러면 저거 계산을 엄청 털어놔야 돼요. 계산으로 쓰면은 짜증나. 그래서 접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거 F' 이거 하나에 대해서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까지를 끌고 와야 되는 거야. 이러고 나면 여기서 이게 딱 보이면은 그냥 거의 다 끝나요. 그럼 베타는 뭐가 돼? 베타는 5가 되지. 아이, 이거 왜, 자, 여기에 이 직선에서 그는 마이너스 3, 1, 1입니다. 이렇게 직선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베타야. 합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타는 5. 그럼 문제 끝난 겁니다. 자, 근데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따져줘야 돼. 이게 운 좋게 얻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수능날 이렇게 사실은 4개의 개형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고 하면은 이게 총 16개 정도 개형을 쫙 다 따져봐야 되거든. 근데 운이 좋게 음수 이거 하나 운 좋게 들어가고 여기도 찍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5분도 안 걸려서 풀 수도 있어요. 그냥 사실 운이야. 자, 안 되는 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게 안 되는 거를 이제 답을 내고 나면은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돼. 자, 여기에서도 기울기가 1이 나올 수 있잖아. 여기를 1이라고 합시다. 1.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 기울기가 1이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조건으로 막아놨어. 1보다 왼쪽에 0이 있는데 여기는 이 기울기들을 보면 전부 다 1보다는 다 작죠. 여기 기울기는 전부 다 0보다 작아서 얘는 탈락. 자, 밑에 거 이렇게 되는 애도 개형을 해볼게. 알파 베타 직선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접해. 근데 여기에서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1. 여기도 기울기가 1이 되는 애가 있지만 어쨌든 함수값이 음수가 돼서 탈락. 요것도 탈락. 요것도 함수값이 이쪽인가? 요렇게 1. 하여튼 뭐 요것도 따져보세요. 수능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계속 간직해야 되는 게 이 문제들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이 과거형에만 집착해서 공부를 하면은 못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본질적인 질문이 평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접선이야. 요 세 개가 항상 뭉쳐 다녀요. 하나로. 뭐 극대극소 이런 것들이랑 합체가 되기도 해. 그러니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대, 평균 변화율의 극소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게 또 접선이 만들어지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미 기출문제에 있는 거라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할게. 그 평균 변화율 함수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차 함수로 이게 기출문제로 나온 게 있어. 여기 A라고 하는 애가 있고 A 분의 F A, FA X 문제 들어가지. X 빼기 A분의 F X GX라는 애를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라 하는 문제가 있거든. fx가 뭔가 함수가 이렇게 4차 함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gx를 여기 이게 fx예요. 물론 이제 fx를 찾아내는 문제였어. 근데 이제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지. 이게 fa는 0이니까 평균 변화율 함수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값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평균 변화율을 재는 거야.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재요. 평균 변화율을 재다가 이렇게 된 상황이 평균 변화율의 극대가 돼. 요점에서 여길 넘어가면 다시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점점 커지다가 평균 변화율이 커지다가 점점 작아지는 이 상황이 이 접점이 평균 변화율 함수의 극대값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평균 변화율의 극소값이 되고 접선인 상태가.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접선과 어쨌든 순간 변화율 뭐 이런 애들이 다 한 통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오면 그냥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이걸 반응을 해서 풀 수가 있어. 근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과서에서의 평가 항목이 이거야 이거. 근데 이게 하필 이제 킬러 문항으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102번부터는 비슷한 문제들과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일단 풀면서 보시고 107번도 볼게. 107번. 이것도 엄청 유명한 기출 문제지. 자,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뭐 이런 애를 그려야 되고요. 방정식 fx 빼기 fx. 그러니까 fx는 x랑 fx는 마이너스 x. 이게 접해야 돼. 이렇게 접하는. 실근의 개수가 2개다. 그리고 f0은 0이고. 이것도 되게 심플하죠. f0은 0이고 f'1이 1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이게 순간 변화율이 여기서 1이 1이다 라는 게 이게 1 이거랑 연결이 돼요. 같은 분이 내셨겠지 뭐. 자 해봅시다. x랑 마이너스 x 3참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두 직선에 둘 다 접해야 돼. 그럼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사실은 뭐 이렇게도 넣어서 뭐 이렇게도 접하게 해보고, 그치? 그럼 이 직선에 접하고 이 직선에 접하는데 0,0을 안 지나가지? 그럼 이런 건 탈락. 뭐 이렇게도 안 되고 막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여기가 이제 오류가 생겨요. 여기가 0보다 큰 이쪽인데 이 기울기가 1이라서 한 1이 이쯤 되면 여기는 기울기가 1보다 크지. 이런 거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림이 이렇게 되는 애가 된다라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풀어본 친구들은 거의 외워갖고 저 상황이 너무나 특수하니까 머릿속에 잔상이 너무 크게 남아있어. 자, 이제 시작해볼게. 자, 여기가 우리 3차 함수는 비율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얘랑 평행한 직선을 집어넣으면 얘랑 변곡점까지 하면 이게 등간격이 돼. 등간격. 이렇게 같아져. 자, 여기다가도 똑같이 이제 해볼게. 기울기가 1자를 여기다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자,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이 1이야. 여기가 1이죠, 그러면. 이게 기울기 1 평행한 애를 잡아놓은 거고 여기가 1이 됩니다. 1. 여기가 1이 돼요. 여기 요점에서. 자, 근데 여기가 0이야. 여기가 0.
0. 지금 보면은 그림 잘 보면 요 놈이랑 요 놈이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같은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 만나는 점의 좌표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가 2분의 3이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0이고 1이니까 한 칸당 2분의 1이 돼서 여기 2분의 3이 돼요. 자, 이제 식을 만들 겁니다. 식을 만드는 방법은 역시나 다른 함수하고의 교점. 자, fx랑 x랑의 교점으로 가볼게. 최고차항도 모르는 상태라 a를 집어넣고 0에서 접했죠?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만났으니까 접하고 2분의 3에서 만났습니다. 자, 조건 하나만 더 나오면 돼. 그 조건은 이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x랑 접했다. 자, 마이너스 x랑 접한 저 좌표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푸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얘랑 마이너스 x랑 접하는 상태다라는 이걸 풀어줘요. 접하는 상태니까 어차피 0에서 만나는 거는 의미가 없고 0에서 만나는 거는 우리가 근을 이미 알고 있어 얘네는. 그래서 이 x를 하나를 다 떼버리면 이렇게 되고 2차 함수가 되지. 2차 방정식 돼요. 그럼 이게 d는 0 해버리면 되는 거지. 접했으니까. 요 근이 어딘지 모르지만 d는 0 하면 a가 하나 남아서 그냥 풀려요.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뭘 알아? 여기 좌표를 알 수 있어. 이거 계속 나오던 거잖아. 이거랑 접하는 거니까 여기가 2분의 3이면 여기가 4분의 3이 돼요. 4분의 3. 그래서 요 식에다가 동시에 f의 4분의 3이 마이너스 4분의 3. 왜냐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f'의 4분의 3이 마이너스 1이든지 뭐 그냥 편한 거 정보를 이용하시면 돼요. 접했다에 어쨌든 정보가 좀 많이 들어있어서 뭐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저 이후로 저 문제는 안 나와요. 뭐 근처도 요거 거의 근접한 문제도 안 나오고 있어. 그만큼 수능 문제가 또 진화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평균변을, 순간변을, 접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인식을 하면서 보시고 식 만드는 것도 잘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13번 봅시다. 113번. 우리가 그래서 해석을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접선하고 있어요. 계속 해석에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해석에 5가지. 교점과 극대극소랑 변곡점이랑 접하는 상황이랑 점근선까지 이 5개의 해석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5개. 자, 113번 볼게요. 113번도 이제 그 계열의 문제야.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뭐 요런 애를 대충 잡을 것이고, 자, 식이 나왔는데 식이 어려워. 이게 식이 어려워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a 값이 a가 6으로 유일해야 돼. 오직 a는 6 하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t가 마이너스 2에서 k 요 사이가 돼야 됩니다. 이 식이 분석이 잘 안 돼. 일부러 그렇게 좀 조작을 해놨어. 분석을 근데 해봐야 어떻게 돼? 해봐야 여기 순간변을 들어갔네. 그러면은 접선으로 가봅시다. 접선으로 조작을 해봐요. 근데 접선의 모양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이상한 애들이 끼어들어가서 그래.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의 기본 모양은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A x 빼기 a 더하기 FA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머릿속에서도 그려질 거고. 근데 봐도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안 맞아. 그래서 강제로 맞춰줘. 얘를 이쪽으로 끌고 가고 요걸 이쪽으로 보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f'A에 t 빼기 a 더하기 F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면 요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t,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야. 이런 게 이제 접선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식이 나왔는데 접선으로 해석되는 그 근거는 요거 하나예요.
뭐야 F'A가 왜 들어갔어? 적선의 방정식이겠지? 그럼 당연히 순간 변화를 평균 변화로 해석이 또 돼. 자, 일단 이렇게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에다 t, -1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a가 접점이야. a가 접점. 그럼 3차 함수에다가 아니 대충 여기 a를 잡고 여기다 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이 t, -1, t, -1이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곡선 위에 있을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그냥 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여기까지를 해놓고 나서 이제 다시 봐요. 아, t가 변화하네. t가 -2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y 값이 -1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t 값을 변화시키면 t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상황이 이렇게 t가 위치가 되면은 이제 접선이 바뀌어버리고, 접선이 바뀌면은 당연히 a의 위치도 바뀌고, a의 위치가 바뀌면은 a가 유일하다는 거에 유배가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림이 안 되고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5개가 너무나 중요해요. 교점, 극점, 변곡점, 접점, 점근선. 이 5개가 이게 계속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실체가 나온 숫자는 이거 -1 하나밖에 없어. 처음에 -1 얘네를 그래서 모르겠고 이게 뭐 어떻게 돼야 돼? 접선이 이렇게 극소를 지나가게 극소 극대로, 교점은 뭐 이미 뭐 어떻게 됐으니까 잘 안 보이고 여기서 t, -1 이렇게 y는 -1을 했을 때 t 값이 이렇게 움직여도 이 a는 6으로 계속 고정이 돼요. 6으로 고정이 돼. 자, 그럼 다시 이 문제에서 6이라는 숫자랑 -1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중요한데 6이랑 -1이 도대체 뭐니 하면은 이 중에 하나라고. 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해석하는 기법을 들어가면 x좌표냐 y좌표냐 이걸로 이제 분리를 시키면 되고, a라고 하는 건 x좌표고, 그치? a라고 하는 건 x좌표, 여기 -1이라고 하는 거는 y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접점하고 극소. 그러니까 저 조합이 몇 개 안 돼. 저 5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딱 이제 수원에서는 변곡점도 거의 잘 안 나와요. 나올 때가 있긴 한데 뭐 이 정도야. 정근선도 거의 안 나오고 3개 중에 하나예요. 보통 3개도 다 95% 이상입니다. 변곡점은 진짜 간신히, 원래는 수2에는 변곡점 문제를 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종종 나오는데 가끔가다 나오는 게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t가 여기로 옮겼어. t가 이쪽으로 왔어. 여전히 접선은 하나야. 접점 하나. a가 유일해야 돼. 여기로 와도 접점이 하나예요. 근데 이 경계가 이상하지? 여기 -2랑 k라는 게 있어요. 그럼 -2는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저 -2도 여기 있는 5개 중에 하나야. -2가 여기 교점이에요. -2. 자, 이쪽으로 넘어가잖아, t가. 그러면 접선이 여러 개가 나와. a가 유일하지가 않아져. 여기만 돼도 1개, 2개가 생겨. a가 2개가 생깁니다. 이 -2가 도대체 뭐니? 라고 했을 때 역시나 그냥 함수와 함수의 교점, 극소 이런 것들로 계속 끼워 맞추면은,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처세술이라 그래. 처세술. 대충 주어진 게 요런 게 있는데 요거 갖고 이게 좀 이렇게 대충 만져보면은 뭔가 나올 것 같아 하면서 푸는 게 이제 킬러 문항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이것만 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진짜 필요해. 교육 과정에서 이것만 냅니다, 진짜. 근데 일부 몰지각한 사설 문제는 이걸 안 지켜. 그래서 문제가 이상해져. 근데 수능평가원, 요즘에 사관학교도 잘 맞춰줘요. 사관학교도. 수능평가원은 이거 100% 이걸 지켜. 하여튼 그 해석의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뭐 이 정도 하고. K는 도대체 뭡니까? 사실 K를 묻지는 않았어요, 문제에서. 근데 K도 원래는 이제 중요한 애인데 K가 들어가면 이제 변곡점이네. 변곡점. 여기까지의 경계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K거든. 왜냐면 딱 요 전까지가 접선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딱 보면은 1개, 2개 이렇게 생겨버려. 이게 변곡점에서의 변곡 접선이라,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낼 수가 없는 소재라서 이거를 내면 이제 미적분이 되는 거야. 미적분. 하여튼 뭐 요 정도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115번 정도를 합시다. 115번. 뭐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좀 천천히 할 거고, 너희들이 그 이제 과제장 풀고 있잖아. 과제장을 맞다, 이거 과제장 좀 설명해야 되는데, 과제장이 오늘 2개가 나왔어. 근데 하나는 그냥 우리 계속 나가던 매일 해 그거고, 하나는 그냥 이제 테마별로 들어간 엔제 형태의 구조예요. 문제가 기본 4점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완전 찐캐런 다 뺐어. 다 뺐어요. 건드려 보면은 그래도 조금 풀리는 정도는 될 거야. 그래서 이걸 만약에 풀었는데, 새로 나온 이 과제장을 풀었는데 반도 안 풀린다 그러면은 아직은 얘를 풀면은 안 좋아. 그래도 풀었을 때 60% 70%를 넘겨야 이 과제장을 푸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매일 애를 푸세요. 이게 이제 한 단계 올린 거고, 이제 단계를 계속 올리는 건 이제 사실은 끝이 없어.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좀 절제를 해가면서 풀어야 되니까, 만약에 더 어려운 문제가 필요하면은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안 풀어도 돼요. 2년 전에 서울대 의대 간 친구는 이 2번째 과제장 있잖아. 그걸 9월부터 풀었어. 그러니까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름방학 지나고 9월부터 풀어갖고 다 풀지도 않았어요. 듬성듬성 풀어서. 그러니까 막 너무 조바심 안 가져도 되는데, 물론 미리 준비하면 좋아. 고난이도 문항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풀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매일 해 이제 푸는 친구들 중에서 10문제 중에서 1개, 2개 정도 틀리는 친구들은 이제 킬러 문항만 안 풀리는 거니까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시고, 근데 아직은 조금 뭐 계산 실수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매일 해를 계속 푸세요. 그러니까 매일 해 중에서 고난이도 문항만 이제 골라 풀어 잘 되는 친구들은 굳이 이제 시간을 잴 필요는 없고, 시간을 단축하는 거는 이제 실력이 있으면은 모의고사에서 이제 단축하면 돼. 그래서 이제 단계를 조금 올라왔으면은 이제 바뀐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면 바뀐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근육을 또 활성화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써야 돼요. 하여튼 뭐 요 단계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조금 나가게 되거든. 근데 그 시점은 이제 좀 빨리 원하는 친구들은 3월부터 모의고사 점수가 나와야 되는 친구들은 미리 얘기를 하세요. 하여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잘 풀어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뭐 이제 그 이미 적응이 된 친구들은 제일 어려운 것만 틀리고, 그래서 딱히 과제장을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게 의미는 없어. 근데 아직 이제 조금 계산 실수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들 들어왔을 때 못 푸는 친구들은 이제 질문 해결 정도만 내가 도움을 주도록 하고, 오늘 원래 이제 조교를 이제 질문을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너무 안 해갖고, 그리고 이제 조교가 어제 갑자기 이제 저녁에 병원을 갔는데 독감이 걸렸어. 그래갖고 그냥 증상은 별로 없는데 나랑 전화 통화하니까 뭐 멀쩡하더라고. 뭐 애가 뭐 운동도 해갖고 튼튼한 상태인데, 이 독감이 걸린 상태에서 마스크를 끼고 해도 좀 불안해서 어쨌든 이번 주는 좀 건너뛰고 뭐 다음 주 정도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게 뭐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일단은 이제 질문이 급하면 나한테 카톡을 보내. 내가 보통 이제 질문이 좀 어려우면 화상통화도 합니다. 그 카톡으로 어쨌든 화상통화를 해서 이게 그 일단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예전에 찍은 영상에서 어차피 어려운 문제 질문은 또 정해져 있거든. 그런 거 좀 저장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일단은. 그리고 뭐 질문을 지금 당장 해결하나 나중에 해결하나 똑같은데, 약간 숙성시켜 놓으면은 이제 나중을 위해서도 좋아. 약간 이제 좀 어려워서 이제 매일에 1주차에서 안 풀었어. 지금 한 5주차쯤 됐으면 다시 1주차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풀릴 수 있거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진행한 게 있으니까 그때 이제 안 풀렸던 거를 다시 풀 수 있어요. 100% 풀리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일부 문항이 풀리면 그렇게 이제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서 푸는 건 좋습니다. 자, 하여튼 이거 빨리 하고 잠깐만 한 개만 하면 되나? 오케이, 하나만. 요 마지막 문제. 자, 1차 함수 fx예요. 1차 함수.
근데 이게 사관학교 문제라 1차 함수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 사관학교 문제라 되게 잔인합니다. 잔인하다는 게 뭐냐면 마지막 G4의 값의 합을 구하죠. G4가 여러 개야. 그러니까 G4를 다 케이스 분류를 완벽하게 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자 봅시다. 일단 GX는 0에서 X에 X 빼기 2 F S DS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수능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여기서 요 X라고 하는 애를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밖으로 뽑아낼 수가 있지 이거는. X 빼기 2에 인테그랄 0에서 X 이렇게 그냥 뽑아낼 수 있습니다. 뭐 상수 취급돼서 밖으로 나가죠. 자, 이러고 나면은 얘가 1차, 그럼 얘가 2차, 전체가 3차. 3차인데 GX 입장에서는 이게 G가 3차니까 3차인데 근이 벌써 두 개가 튀어나왔어요. X랑 X 빼기 2라고 하는 근이 두 개가 다 나왔어. 하나만 더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근 하나. 그럼 그 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처리하느냐. 그거를 살펴볼 것이고. 자, 칠수-t에 대해서 y는 tx, 문제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tx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요. y는 g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 요거랑 gx가 만나는 이제 점의 개수가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자, 뭐 아직도 이런 문제 스타일은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자, 만나는 점의 개수 이렇게 됐고 gk가 0이 되느니까 0과 2는 일단 포함이 돼요. 거기 박스에서 gk가 0이 되는 그럼 k는 일단 0과 2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그냥 뭐 이렇게 찍어봐요. 0과 2랑 알파 이렇게 해볼게요. 근이 3개라고 해봐.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잘 찍어줘야 돼. 그리고 근데 수능이면은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면 그냥 빨리 이렇게 바꿔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사관학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G4의 값을 다 구해야 되니까 진짜 촘촘히 케이스 분류 완벽하게 다 해야 돼. 그러니까 3개일 때 근이 2개일 때 나눠야 됩니다. 1개는 뭐 불가능하죠. 이미 근이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K에 대해서 HT는 K가 마이너스 K에서 그럼 마이너스 0, 0이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알파에서 불연속이 된대요. 불연속. 개수가 불연속이래. 자, 0,0을 지나가는 tx를 집어넣을 거야. 자, 일단 0부터 해봅시다. 0. t가 0이야. t가 0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 3개입니다. 3개.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을 따지는 건데 불연속에 대해서는 이제 0을 따지면은 0 플러스도 따져야 되고 0 마이너스도 따져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약간 큰 거. 이렇게 대입입니다. 대입. 대충 뭐 0.1 이 정도를 대입을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 3개네. 0 마이너스를 해도 여전히 3개예요. 개수 변화 없는데? 개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개수 변화가 안 생겨서 그럼 탈락이야. 탈락. 안 돼. 날려버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간에 점핑합니다. 3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근에 대해서 다시 따지려면 이 알파가 여기 있을 때 따져야 돼. 여기 있을 때 요거 했고 요거를 이제 따져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근 2개짜리로 가봅시다. 근 2개를 0과 2로 자, 요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요렇게도 그려질 수 있어요. 음수로 요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요렇게도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근 2개짜리에 대한 개형은 요 4개가 전부 다지. 그래서 이 문제랑 아까 했던 평가원 문제랑 같은 분이 출제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케이스를 이렇게 똑같이 같은 해에 나와요. 같은 해. 자, tx를 갑니다. t 0일 때 2개 0 플러스일 때 3개 0 마이너스일 때 만나는 점 1개. 그럼 불연속 맞죠? 요거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뭐야 이거는 안 되는데? 일단 3개가 안 되네요. 아니지. 잠깐만 이거 다시 그릴게. 미쳤어. 불연속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은 다시 여기가 0이야. 이렇게 되면 2개지 2개 만나는 점이 여기서 조금 올리면 1개, 2개, 3개 이렇게 조금 내리면 2개가 아니고 이쪽에서 하나 더 있어요. 3개
어쨌든 개수가 하나 생겨. 되네. 뭐 이것도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여기까지 다 이런 걸 처리를 하시고, 그럼 이제 알파는 없는 거고 여기서 불연속을 만들어줘야 돼. 마이너스 2일 때 불연속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2를 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개수 변화는 여전히 한 개야. 한 개라서 변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2를 쓰면 여기서 조금 위로 아래로 당겨도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여기 계속 이제 진짜 이것 때문에 계속 속아갖고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계속 한 개, 두 개, 세 개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조금 움직여도 여전히 세 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맞는 건 요거 두 개예요. 두 개. 개형해서 따지는데, 자, 봅시다.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가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개수 변화가 생기겠죠. 개수 변화가 접점이야. 접선. 그러니까 접하는 상황, 아까 그 5개 써온 것 중에 그 접선이 있었어. 그래서 문제를 내는 포인트들이 그 접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 해석에.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1인 거. 이제는 눈에 보이죠? 0, 2, 1. 근과 개수의 관계 쓴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마이너스 2에서 개수 변화가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접해야 돼, 이 자체에서. 이렇게 접하게. 이게 마이너스 기울기가 2일 때 여기서 조금 움직이면 이렇게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여기는 안 그려갖고 항상 개수를 이상하게 셀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근데 답이 이거 두 개입니다. 사관학교 문제가 그래서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때. 어느 분이 만들으셨는지. 자,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 하고